가족들한테도 진짜 면목이 없고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참 씁쓸해요. 대출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2022년도 5월 초경에 신용대출을 2,950만 원을 받으셨죠. 네. 그리고 자동차 자산론으로 신용을 올리자고 해서 3개월만 유지를 하자고 해서 220만 원밖에 안 하는 K5를 1,800만 원을 보내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기 피해 금액이 지금 현재 1,580만 원 사기 피해를 당하셨는데, 그 차량은 1,800만 원을 입금해주고 얼마 안 돼서 220만 원을 돌려주고 차를 다시 가지고 가게 됐죠. 그러면은 어떠한 내용으로 대출을 받게 되셨으며 1,800만 원을 그쪽에 자산론으로, 중고차 자산론으로 보내자고 한 거에 왜 설득에 조금 넘어가셨는지, 그리고 이게 왜 사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저희 쪽으로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되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대출을 알아보는 도중에 하나캐피탈이라고 해가지고 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한다 해가지고 끊었는데,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급했거든요. 5월달에 완공해가지고 6월달부터 입주했는데 이거를 7월 말일까지 잔금을 치러야지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신용도를 높여놔야지 제가 이제 은행에서 담보대출도 받고 해서 유리해가지고 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혹시나 해봐가지고 전화를 한번 제가 걸어서, 내가 지금 신용도가 안 좋은데 그게 가능하냐, 다른 데서는 대출이 안 되네, 너네는 어떻게 신용이 대출이 되냐, 이걸 물어보니까 그게 다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 물어보니까, 이제 가족분이나 지인이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으로 명의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일부 신용 고금리를 갖고 나머지는 갖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주변 지인분 네. 명의로 2,950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대출을? 저희 누님이. 친누님. 제 아내는 외국 예. 사람이라 안 되고, 예.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950을 누님분 명의로 대출을 받으셔서 피해자분께서 대금을 받아가지고 1,150만 원은 본인 채무를 상환을 하고 1,800만 원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1,8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서 당분간은 신용 조회나 연체나 하지 말고 당분간 심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돈이 급하다 보니까 그때 SBI 저축은행인가 이 사람한테 통화하기 전에 대출을 받았던 상담사가 전화 와가지고 물어보게, 이거 안 된다, 신용조회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끊었는데 또 이제 그분이 또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저거 받아보세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한도만 확인해보자. 그런데 신용조회가 들어가면 안 된다, 안 들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해봐요 그래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신용조회가 잡히니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자산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연락이 와서, 이 신용조회로 이거를 잡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부결났다, 신용대출을 못 받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건 본인들이 잘못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2,900 가지고 있는 돈 갖고 다시 이제 대출 받은 거 상환하고 끝내겠다, 여기서 끝내겠다니까, 좋은 방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방법이냐, 저희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상의해봤는데 자산론이 있는데 이걸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 자산론이 뭐냐 물어보니까 1,800만 원 갖고서 차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거 갖고서 자산 가치를 높게 받으면은 그 신용도를 높여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 거의 반신반의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지금 상황이 너무 돈이 급하다 보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한번 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3개월만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자산 가치를 평가해서 신용도가 높은 걸 평가를 하면은 그만큼 또 대출이 가능하니까 기다려봐라 그러더라고요. 한 달 지나고 7월 달에 평가를 했어요.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급하고 빨리 이제 잔금 치르고 대출 받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대출이 늦어지니까 저는 답답한 거지. 그래 빨리 해달라 막 재촉해도 이제 한 달, 두 달 계속 미루다가 지금 부결이 나서 3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3개월 기다리면 내가 그 이자에다 납부면 내가 신용불량자를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그러면 취소해달라, 나는 그거 필요 없다, 그 차라리 취소해주면은 그 돈 갖고 이렇게 메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차라리 그걸 빨리 빼달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한번 부결되면은 3개월을 또 기다려야 된대요. 지금 한두 번만 더 믿어보자 기다렸는데 그게 또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10월 달에 심사가 이제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10월 달까지 기다려보고 그걸 뭐 없는 셈 치고 그때는 이제 경찰서나 금감원이나 이거 다 뛰어다니면서 한번 어떻게든 해보려고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마음 먹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이제 SBI 저축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도가 나오실 건데 해보실래요? 안 되겠어요. 제가 이제 신용조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죠? 내가 지금 이상한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없는 셈 치고 다른 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기다렸다 하지요. 그래서 말하는데 그분이 이런 유튜브가 있다. 한번 봐봐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알려달라. 그러니까 무슨 중고차라 저기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줬어요 저한테. 예. 그거 해서 유튜브를 보니까 완전 제 얘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가능할까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이분을 만나봐야겠다고 해서 그분한테 그럼 연락처를 한번 알려달라 그래서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제가 연락을 하게 됐어요. 저희 쪽에 이 사기 피해 환불을 받으러 오실 때 대출 심사자분들 그리고 대출 중개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정말 사기 없이 하는 분들이 저희 쪽으로 이 피해자분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기 피해를 당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피해자분한테 하나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갔잖아요. 거기는 동두천에 위치한 곳입니다. 제가 8월 달에 가가지고 폐업을 시키고 온 곳이에요. 거기서 우리 피해자분한테 대출을 일으켜주겠다 라고 해서 누나분한테 2,950만원의 대출을 진행을 하게끔 했잖아요. 그리고 1,150만원을 피해자분 원래 채무를 상환하게끔 만들고 1,800을 남겨놓은 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자산론을 이용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1,150만원을 본인 채무를 상환을 했으니까 이제 저금리로 대출을 일으켜드리겠다라고 처음 그 말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우리 피해자분이 채무 상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이 어디서 하셔도 실행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안 나온다고 한 다음에 그 1,800만 원으로 자산을 잡자. 자동차를 1,800만 원을 사게 되면 재산에 등재가 된다. 전산에 등재가 되게 되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때 당시에 아파트 중도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조금 절박해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믿고 보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심사 같은 거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 대출 자체도 없었어요. 220만원짜리 K5를 1,800만원에 판매하기 위해서 접근해가지고 그 몇 달 동안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제 찾아온 결과물을 한번 내보셔야겠죠. 1,580만원 돌려받아야겠죠. 그리고 제가 이자를 계산을 해드렸는데 18.9%의 금리로 5월 달에 사기 피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6월, 7월, 8월, 9월, 10월 5개월치 이자를 납부를 하고 계셨었어요. 1,580만원에 대한 이자 5개월치면 약 73만원가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뒷자리 올려가지고 8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1,580만원 더하기 80만원 그러면은 1,660만원이 되겠죠. 제가 지금 환불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대출 업체 대표자한테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진영민입니다. 네? 사기 피해 금액이 1,580만원이에요. 1,800만원 대출해가지고 자동차 220만원 다시 가지고 갔으니까 그러면 1,580만원이죠. 네. 5개월치 18.9%로 이자 계산했을 때 이자 80만원 나옵니다. 1,660만원 지금 이체해 주시면 되고요. 네, 계좌 주시면 바로 이체하겠습니다. 5분 내로 이체 가능하시죠? 네, 바로 해드릴게요. 네, 바로 해주세요. 네. 네. 많이 이제 답답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이제 이게 사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억울하시고 답답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제 중도금 압박을 제일 받을 때는 어차피 못 받을 거 조금만 기다려보고 못 받는 셈 치고 마음의 정리를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10월 달에 지금 뭐 마지막으로 저 심사를 있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무슨 안 된다는 비슷한 이제 그런 메시지로 연락이 와서 안 되는구나 알았다 일단 기다려보는데 안 될 거면 다 한다 10월 달 지나면 나도 어떻게든지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취하는 조치가 먹힐지 안 먹을지 몰라도 나도 사방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딱 마음 먹고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SBI에서 상담사에 전화 연락을 받고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거 완전 내 얘긴데 이거 울분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연락처 바꿔서 전화를 했거든요 대표님한테 1,660만 원. 자, 여기 보시면 차량 환불로 1,660만 원 입금됐습니다. 2022년도 10월 18일
14시 46분에 1,660만 원 전액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환불됐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유튜브로 보면서 진짜 긴가민가 일단 한번 가보자 하고 왔었는데 진짜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들한테도 진짜 면목이 없고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참 씁쓸해요. 사기를 당하신 걸 떠나서 대출 받으신 것 자체가 좀 예. 원래 가족들한테도 좀 얘기하기 힘들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피해자분들의 환불을 지금 제가 100%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피해자분들을 빨리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 늪에 빠져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그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계속 맘고생 하시면서 이게 하시는 모든 일 다 안 된다, 여기 탓하고 저기 탓하고 막 그러시고 계실 텐데, 제가 뭐 별거 아닌데 저는 그냥 한 줄기 빛이 좀 되고 싶어요. 모쪼록 잘 찾아와 주셨고 좋은 결과 만들고 가시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사는 게 너무 각박하잖아요. 근데 새롭고 좀 신선한 충격입니다. 지금까지 맘고생한 거 다 훌훌 털어보시고 버리시고 저기저기 날려버리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제가 기원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냥 가셔도 돼요. 이제. 다 받으셨으니까. 원래 피해자분 돈이셨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귀한 가기도 그런데 아니, 저는 절대로 대가 받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만 해도 저는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피해자분 저희 진영민중고차 쪽으로 인도해 줄 수 있게 저희 알려주셨던 SBI 저축은행에 계신 상담사분, 피해자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